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혼돈의 대한민국, 당신의 선택은? 좀 거창하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또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였죠. 바로 토요일 며칠 전입니다. 바로 KBS2 밤이었는데요. 심야토론이라는 방송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나요? 제가 원래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요. 혹시라도 자기 전에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심야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로 부동산 또 집값 과연 이번 대책,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22번째 대책이 나왔었죠. 70 대책. 그게 나오고 나서 과연 부동산이 잡힐 수 있을 것인가 관해서 토론을 하는 내용이길래 제가 유심히 또 밤잠을 설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제가 나온, 우리 보면 이렇게 두 명씩 나오셨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진성준 국회의원이십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21대 서울 강서을에서 당선이 되셨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른쪽에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이분이 나오시자마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의견을 내시겠죠. 첫 번째,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전 정부, 즉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택 보급률이 98%가 넘는데 공급 부족은 말이 안 된다. 공급에 문제가 없고 공급 자체는 즉시 해결될 수 없다. 바로 이제 아파트 이런 게 바로 뭐 몇 년 안에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세 번째, 아니 사람이 말이야 한 가구가 집이 한 채면 있으면 되는데 무슨 두 채 이상이 왜 필요해? 집을 왜 사는 것이냐? 바로 집 사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 네 번째, 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보다는 바로 주택을 매수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 바로 투기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셨죠.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이분의 이런 의견들을 쭉 얘기하시길래 제가 기록을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방송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혹시라도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겠죠, 아마 이것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요번에 되신 분들이죠. 부동산 재산 상위 10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자료를 내신 언론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평균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145억입니다. 주택 개수, 주택 포함해서 비주택 토지 관련해서 평균적인 개수가 11채나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미래통합당도 있고 여러 가지 분인데 맨 위에 보시면 397억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엄청난 박정희란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내용이 있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경실련이라는 협회에서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분석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뭐 토지, 비주택, 주택 포함해서 평균적인 재산이 21억 8천만 원인데 국민의 평균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주택이 뭐 일반적인 국민의 평균에서 3억 3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1억,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평균 가구 전체 뭐 재산이 4억 3천인데 국회의원은 도대체 몇 배가 정도 되는 것이냐, 엄청나게 높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 협회에서 이런 제가 신문 자료를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국회의원 재산의 평균이 방금 말씀드린 21억 8천만 원이다, 국민 평균의 뭐 5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이분 제가 별표 쳐놨죠. 국회는 부동산 재산 시세대로 공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21억 얼마 뭐 이런 얘기, 아까 전에 뭐 위에서부터 상위 10위권 주택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가격들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욱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제가 또 찾아봤죠. 국회의원 재산 총 300분 정도 되죠. 이분들의 재산 뭐 신고 내역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도 처음 자료를 검색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기억하시겠죠? 진성준 그분이 신고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 찾아봤죠. 300분 전체를. 그럼 247위로 나오네요. 거의 이분의 하위권입니다. 4억 2,600. 거의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 전체 평균의 4억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로 생각되는 거죠. 진성준 이분은 재산이 이 정도 되는구나. 신고 내역 기준입니다. 이분이 왜 그런 의견을 뭐 자꾸 얘기를 하셨냐, 아니 뭐 집 한 채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조금 저는 이분 신고 내역 기준으로는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오늘 대한민국 혼돈의 대한민국, 과연 당신은 어디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제가 이 만화를 하나 캡처해왔습니다. 이게 웹툰인데요. 혹시나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병만 만화로 돼 있죠, 여러분들. 근데 제목이 분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회사를 그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전기 절약을 위해서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는 임원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게 일반 사원은 사람도 아니냐, 뭐 이 더위에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러냐, 지들이 무슨 귀족이라 되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관리직이 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 반감은 예상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또 그 다음에 공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전기 절약을 위해서 아까 이만큼만 했는데 5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고 또 공지를 새로 내리게 되죠. 그러면 또 직원들이 이런 또 반감을 하게 되는 거죠. 뭐야? 나이 든 사람만 왜 특혜를 줘?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그럼 연장자를 우대해야지. 나이 먹은 게 무슨 벼슬인가 하면 또 나이 드신 분은 뭐야 이놈이 버릇 없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점점 분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죠. 청년층과 노년층이 나누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밑에 또 이렇게 또 다른 공지를 올리는데 전기 절약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임원, 노령 플러스해서 여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재공지를 올리니까 남성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자만 특혜냐니까 여성분들은 여자는 약하잖아요. 또 남성분이 오른쪽 얘기하시죠. 그러니 배추녀란 소리를 듣지. 아이고 이 정도로 이해 못해주냐 이 쪼잔한 남자야. 뭐야? 자 밑에 보시면 이제는 남자와 여자와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네요. 그러면서 사장이 하는 얘기 어떤 겁니까? 거봐 이러니까 우리 쪽에 반감을 가질 틈이 없잖아. 자꾸 싸움 붙여.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얼마 전에 나왔던 7시 부동산 대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았던 이런 정책들을 쭉 보니까 부동산 기준으로만 보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이런 분열, 싸움이 아닌가. 또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싸움. 밑에 보시면 또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와 2주택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개정된 거 보면 2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8%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1주택자 중에서도 반감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1주택에서 그 다음 주택으로 내가 넘어갔을 때 그때 일시적 2주택인데 그때도 8% 취득세를 매기면 어떡하냐, 이건 실소유자인데,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무주택 입장에서는 아니 주택이 두 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지금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만 있으면 되지. 그런 놈들은 전부 다 투기꾼인 거야. 이렇게 또 반감을 가지면서 싸우시는 분들 있죠. 또는 무주택자와 15억 이상 또는 9억 이상, 6억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출 규제 관련해서 15억은 아예 안 되고 9억은 얼마 이상 되고 6억은 얼마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계층이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와 비임대사업자 간의 분열, 또는 이제 최근에 또 법인 투자자 거의 막혔죠. 그래서 법인 투자자와 무주택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내용을 많이 나옵니다. 증여를 또 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죠. 이게 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증여를 찬성하는 사람과 증여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 가격에 의해서 6억 이상 또 6억 이하 또는 3억 이상 3억 이하 1억 이상 또 1억 이하 또는 무주택자, 그 다음에 뭐 지역별로 강남 비강남 서울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분화해서 계속적으로 계층별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어떤 유튜브 댓글, 뭐 이런 정부의 이런 기사의 댓글 보면 거의 반반으로 나눠졌죠. 거의 분열을 하는 수준이 아닌가.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층별로 인정을 모두 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거대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죠. 아니 나는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자, 물론 나는 돈이 없을지 몰라도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이 없을지라도 모두 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바로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이렇게 돼 있죠. 또 금융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국회의원들 또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기업, 대기업 마찬가지, 또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서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올렸죠. 연예인들 포함입니다. 세 번째,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서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 아파트를 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그 가격이 있을 거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수준에서 내 월급을 모아가지고 저것을 산다? 그냥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한민국 내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 보급률이 100% 가까이 된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위치 아파트는 부족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주택 보급률에는 원룸, 다세대 빌라, 주택, 일반 양옥주택, 1층 주택도 포함되고 고시원, 고시텔, 오래되고 외진 아파트, 옛날에 구축 아파트 위치 안 좋은 것, 그 누구도 거기에 살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평균적으로 직장 은퇴 연령, 공경이라든지 공무원 제외하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여섯 번째, 퇴직 은퇴 후에 걱정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2세, 엄청나게 내가 돈이 많다 이 사람들 제외하고 절대 대수의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회사 나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안해서 재테크 투자를 미리 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테크 투자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주식이죠.
월급 받아서 내가 그 돈 아껴가지고 투자종잣돈 만들어서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아니 월급만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 돈으로 가족이 생활하고 또 적금 들어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이런 상황,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 과연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말씀드렸죠. 대표 대기업들 모두 다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어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한민국 대표 대학들도 동일하게 토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 마찬가지죠. 앞서 보신 국회의원들, 청와대 참모진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적인 금액이 21억 8천만 원, 월급만 받아서 과연 그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주식 또는 부동산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 그렇게 하는데 일반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과연 진정 누구입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들은 되는데 왜 일반 직장인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왜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러냐? 왜 부동산에 그쪽으로 전혀 관심을 가지 마라 하냐? 집은 한 채만 있어야 되냐 하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과연 있습니까?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는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있느냐 말인 거죠. 한번 좀 고심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가족들을 떠올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자본주의 세상. 이 대한민국의 혼돈의 대한민국 현재 2020년 세상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생존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두 번째,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정부가 저 투기꾼 놈들, 저 다주택자들 말이야. 주택 다 뺏어가지고 주택 가격 다 내려줄 거야. 그때는 행복하게 질 거야. 자,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 하실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각자 도생이란 사자성어 있죠, 여러분들.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함.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각자 도생. 여러분들만의 정말 각자 살아가는 방법을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어느 누구의 의견도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와 여러분들 가족들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재테크 투자를 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비의 다코스입니다. 화이팅입니다.